제가 실제로 육아를 해나가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하자 라고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제가 육아를 해나가면서 반드시 실천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자기주도 식사, 자기주도 놀이,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이 세 가지는 영아기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아이가 돌 쯤부터 형성되는 생활습관과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학습 태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태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학습 태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 패러다임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비대면 학습,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주하게 될 교육의 형태이기에 아이들이 그만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학습의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특히 아이들의 주도성,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그 태도,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앞으로 공부를 잘 해나가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라. 보통 공부를 잘 하는 아이로, 성적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좋은 학원, 좋은 학습지, 좋은 강사를 찾기 마련인데요.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부지런히 찾고 최선의 선택으로 아이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 그 공간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아이가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인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영유아기부터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싶을 때, 책이 보고 싶을 때나 글자를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필요한 재료들을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잘 분류되어 비치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방보다는 아이 시선에서 언제든지 손 닿는 곳에서 관심이 있는 무언가를 꺼내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 주세요. 환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조절력이 부족한 발달 단계에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아이라면, 조절이 힘든 아이라면 아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게임하면 안 된다고 했지 보다는 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주는 것, 부모님이 사용하는 모습도 되도록이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강점을 알고 지지해 주어 자존감을 높여 주어라.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영유아 시기에는 발달차가 크기 때문에 빨리 발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평균보다 좀 더디게 발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몇 개 틀렸니? 왜 틀렸니? 틀린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가 잘하는 것, 목표했던 것에서 잘 이뤄낸 것, 결과로 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 반드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한 번 더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틀린 아이들도 부모님의 양육 태도, 성향에 따라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 있고요. 반대로 10문제 중에 3문제, 4문제 틀린 아이더라도 부모님의 양육 태도, 그 반응에 따라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아이의 기질편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18세까지의 양육 환경,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성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주도적인 자세, 학습과 과제에 도전적인 태도는 아이의 강점을 지지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워주어라. 주도적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했니? 얼마나 집중해서 했니? 어디까지 했니? 그것보다는 계획했던 것만큼 잘 되고 있니? 되도록이면 문제집 한 권을 풀더라도 하루 몇 장이 아니라 목차를 함께 살피며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함께 계획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반드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고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해가는 과정은 결국 습관이죠. 계획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겠죠. 영유아기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계획하고 실행해가는 그 과정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놀이 후에 스스로 장난감 정리하기, 식사 후에는 스스로 그릇 정리하기,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하기, 3살 때부터라도 외출 후에 외투 정리하기, 신발 정리, 어린이집 하원 후에 가방 제자리에 놓아두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약속을 함께 정하고 실천해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시켜주세요. 네 번째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하여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어라. 아이들은 아직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고 주의 집중 장애나 학습 장애 등등 다양한 문제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학습을 하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우리가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좌절할 수 있고 또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내 성적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떤 아이는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는 반면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기 위해 영유아기 시기부터 양육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아이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미디어, 매체, 전자기기를 잘 활용하라. 자, 학습을 잘 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가장 큰 방해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게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또 자제가 되지 않는 텔레비전.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이 노트북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유아기부터 미디어 매체, 전자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교육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죠. 보통 엄마가 집안일을 할 때, 밥 준비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스마트폰을 쥐어주거나 텔레비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왜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교사나 부모님은 무조건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이 경험이 쌓이면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주도적으로 책을 찾아보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스스로 검색해보고 거기서 찾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또 다른 확장 활동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 활동을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한글을 보고 따라쓰기 시작하는 6살, 7살쯤 식사 준비를 할 때 아이에게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때 목표는 한글 읽고 쓰기, 전자기기 잘 활용하기. 만약에 파스타라는 요리를 만들게 되면 파스타 이름, 필요한 재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노트북을 제공하고 스스로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검색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면 스마트폰에서 음성 기능을 활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면 그림도 그리고 또 스스로 프린트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도 오려 붙이고 레시피 결과가 완성되면 파일에 꽂아두도록 하여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는 또 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뇌발달, 미디어 관련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아이에게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노출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미디어 매체나 전자기기는 우리 생활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더욱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또 그 활용 능력을 키워주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 주도적 학습을 잘 해내는 아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